췌장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 음식이 췌장암을 유발한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 가운데요, 췌장암은 가장 공격적이고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췌장암 하면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도 손도 못 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1년에 32,000여 명을 죽게 하는,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생존율이 가장 낮은 병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뭐 폐암은 그래도 덜 위로를 좀 받으시는데,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알과 유익, 당신이 먹은 음식이 췌장암을 만들었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약이 음식이 되게 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면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히 5년 생존율이 단지 3%밖에 안 돼요. 5년 생존율이 3%밖에 안 될 정도로 치료율이 상당히 낮고, 평균적으로 췌장암 진단받으면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췌장암은 희귀해서 몇 년 동안 3만 건 내지는 4만 건의 미국인이 췌장암에 걸리는데, 요새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30년 동안 환우들을 돌보지만 췌장암이 그렇게 많은 경우 걸리지는 않지만, 요새는 담도암, 당간암, 위암, 췌장암 비율이 만만치 않아져요. 점점 소화기가 병들면서.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이제 췌장암이 발병되는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어쨌든 이제 췌장암 발병률이 발병에 비해서 회복률이 너무나 낮다는 걸 보셨고, 5년 생존율이 3%에 불과하다는 걸 보셨다면, 췌장암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이 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2010년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와 또 미국의 은퇴자 협회가 공동으로 나이대가 연령대가 50에서 71대 연령대에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무려 몇 명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2,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명을 대상으로 왜 췌장암에 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는지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를 이제 발표했는데, 특별히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식품이나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가, 역시 여기도 지방이 범인이죠. 그리고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원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이 역시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 중에서도 어떤 동물성 지방이, 어떤 IGF-1이 가장 치명적으로 이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더니, 후속 연구로 그 연구 NIH와 은퇴자협회, 미국 은퇴자협회 후속 연구로 2013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동물성 음식과 지방이 뭐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등치가 큰 이 레드밋, 빨간 이 육고기들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백고기, 덩치가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암 발병률이 좀 희박하겠지 해서 많은 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면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나쁜 성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IGF-1의 비율은 비슷하겠지만 더 많이 빈발하게 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 여기는 닭고기로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섭취하면, 50g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니까 보니까 얼마나 되세요? 한 수저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한 수저 정도 되는 양. 매일 닭고기를 50g 정도 섭취하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나 증가합니까? 여기 보니까. 와,
만만치 않죠. 근데 제가 요새 놀라는 게 뭐냐면요. 가족들이 오시면은 그 엄마가 유방암으로 오면 딸도 그 뒤에 연달아서 와요. 암이 유전은 아닌데. 둘째 아들이 간암으로 왔는데 6개월 뒤에 큰아들이 오고 2년 뒤에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여기 완전 이제 가족 단위로 차트가 다 있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이 거의 비슷해요. 암이 유전은 아니라. 그런데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72%나 증가돼요. 닭가슴살 4분의 1을 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스 데이빗 박사의 이 보고에서 본 것처럼 자기도 3대가 의사 집안이지만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 권고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헬스장에 가시죠. 요새 회사 퇴근하고 나면 다들 헬스장으로 가신대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좁은 실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뱉어내는 탄산가스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서 운동 다 열심히 이제 땀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트레이너들이 뭘 권하냐면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스 데이빗 박사도 역시 하루에 6개씩 이 닭고기를 드셨대요. 닭가슴살 4분의 1을 계속 먹었대. 먹는 양이 바로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72% 증가시키는데 자, 이와 같이 췌장암이 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췌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적용돼야 되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원인인 병입니다. 특별히 폐암뿐만 아니라 췌장암도 흡연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지만 역시 호르몬성암 못지않게 고용암 못지않게 췌장암의 발병 원인도 지방이 원인인 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지방이 췌장암을 유발하는가 봤더니 소고기 기름, 베이컨, 닭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 어떤 지방이 가장 치명적일까요? 자 봤더니 모두 다래요. 모두 다. 소고기, 기름, 베이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황이 많아서 좋다고들 그러시는데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 고기 안 먹어요 하시면서 오리고기만 먹어요 하시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예. 그리고 생선의 메티오닌 수치가 넘버1이었죠. 우유 유제품이 바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죠. 계란, 콜레스테롤 넘버1이 계란이죠. 그래서 모든 고기 기름들이 모든 고기 지방이 이제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모든 동물성 기름이 췌장암 발병 위험률 증가와 거의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비례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요. 모든 지방이 나쁜가? 자, 봤어요. 식물성 기름, 견과류나 오메가3와 6의 이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이하의 수치가 있는 그런 식물성 기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견과류나 또 식물성 포화지방,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포화지방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라우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드셔야 된다면 가장 좋은 기름 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올리브유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기능이 있지만 100% 엑스트라 버진으로 드셔야 되는데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올리브 열매를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열대지방이나 이태리나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염장된 걸 드시거나 아니면 오일 형태로 100% 저온 압착한 걸 드시는데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그리고 아마시 오일보다 염증을 없애는 데는 아마시가 탁월한데 오일 중에 가장 넘버원은 코코넛 오일인 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중세지방산 그대로 100% MCT 이 중세지방산이 100%인 코코넛 오일입니다. 팜유가 가미된 코코넛 오일은 안 먹느니만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코코넛 오일이나 야자 열매는 어떤가 봤더니 식물성 기름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물성 지방도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해서 활성산소를 만드시면 유리기 때문에 다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드실 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면 여기 레드미시에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의 췌장암 발병 위험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을 치즈나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의 도표고 여기 보니까 애니멀 푸드,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플랜트 푸드,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을 쫙 보시니까 어때요? 다 피별로가 보니까 상당히 다
높은 비율로 췌장암이 발병해요. 예, 빨간 고기든 우유 유제품이든 모든 동물성 음식은 췌장암 발병률이 높은데 마이너스에다가 수치가 가장 낮은 게 보니까 뭐예요? 식물성 음식은 모두 췌장암 발병률이 낮거나 아예 오히려 줄여줘요. 그죠? 오히려 췌장암 발병률을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줄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데 식물성 지방은 췌장암 발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도표였는데, 자, 첫째, 췌장암을 발병하는 가장 큰 끔찍한 음식은 뭐였냐면 넘버 원이 닭고기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 췌장암 발병률이 당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먹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도 췌장암도 범인은 과당이 아니고 설탕당뿐만 아니라 유당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종류의 당이 있어요. 설탕 섭취가 췌장암 발병률과 관계가 있음이 발표됐는데 어떤 당 종류가 췌장암 발병과 연관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암 환자는 과일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뇨병 환자고.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당이 있어요. 프럭토즈, 가당이 있고 락토즈, 유당이 있고 슈크로즈, 설탕당, 자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암을 유발하는 당은 과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과일에서 액기스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가미해서 패스트푸드로 만들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과일 자체로 통째로 드실 때는 전혀 과당은 암을 유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당에 있는 세 가지 유당, 여기 보시면 우유 유제품 같은 동물성 탄수화물 당을 유당이라고 하고 과일당은 과당, 설탕은 말 그대로 슈크로즈 자당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동물성 탄수화물 당인 이 락토즈가 바로 이 유당이 우유 유제품으로 치즈를 만들거나 또는 뭡니까? 버터, 또 마가린, 요런 유당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당 지방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탄수화물인 이 유당, 그 우유 유제품에 많은 이런 모든 동물성 식품이 각각 췌장암 발병 위험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PHIP 같은 이렇게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강력한 발암 물질들이 상당히 또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 역시 암을 유발하는데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셨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 끔찍한 배합, 단백질과 뭐와 지방의 배합도 끔찍한 배합, 상과 전분과 단백질의 배합도 끔찍한 배합. 내일 그래서 샐러드가 독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고 샐러드가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과일을 배합할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파파야를 먹을 때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 것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 공부를 하실 건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배합해서 먹느냐도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소화기가 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화기가 왜 병이 들었는지 특별히 위암, 식도암, 담도암, 당간암, 췌장암, 소화기 계통에서부터 모두 시작이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 음식을 가지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져 먹으면 예를 들어 감자를 통째로 천연 탄수화물로 먹으면 전혀 여러분에게 암을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감자를 기름에 튀겨서 하시면 아주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올바른 식사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소화기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니트로사민 아시죠? 강력한 발암물질,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도 어떤 경우에는 수육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뭡니까 기름에 튀기고 그 다음에 이게 훈제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삼겹살 지글지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온에서 할 때 이렇게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와요. 니트로사민이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렵지만 이게 각종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이제 산소를 다 쫙쫙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식품을 특별히 고온에 요리할 때 발생되는 강력한 발암물질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런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오냐면 스모크한 고기들, 그리고 바비큐한 고기들, 그리고 베이크한 고기들, PHIP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나오고, 튀긴 음식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훈제나 방부제로 처리한 음식들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배가시킨다는 이런 그 연구 논문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시는데, 최근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좀 보시자면, 표준 미국인 식사를 봤을 때 대개 빨간 고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드신대요. 그 다음에 감자칩, 그 다음에 설탕이 든 각종 푸딩이나 디저트 요리들, 그리고 고지방 음식, 그리고 계란과 정제된 곡물을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IP6를 다 도정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남자들이 2.4배, 거의 2배 반 높아요. 그래서 왜 요새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거의 현대인들의 식생활이잖아요. 그죠? 또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동물성 식품과 고기, 특별히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라는 강력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동물성 식품과 고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이, 특별히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높고, 그 다음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 다음에 보리밥, 잡곡밥, 거기에요. 당뇨병에 웬 보리밥하고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IP6가 다 도정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IP6가 최고의 항암제인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곡물도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소화기 계통을 병들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반대로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질이 대장 폐색이 되지 않게 해주니까 쫙쫙 연쇄적으로 회복이 되고, 정제되지 않은, 그래서 통곡물들, 현미나 또는 통밀, 오트밀 같은 통곡밀을 먹을 때 껍질에 있는 IP6가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 연구 논문들이 속속들이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발표돼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를 먹으면 이제 암에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나와요. 고기를 먹는 것이 췌장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인조고기, 식물성 고기, 콩으로 만든 거, 여러분 이제 콩고기 만드는 거 배우시죠? 요리 강습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제 유튜브에도 보면 나오죠. 메주콩을 이제 밤새도록 불려놨다가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암덩어리를 분해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인데, 지방을 쫙쫙 흡착하는 게 뭐였어요? 콩에 있는 레시틴 있는 토마토 속에도 있고, 아이소플라본이 이 지방을 쫙쫙 녹여줍니다. 그래서 콩고기를 만드실 때 콩을 밤새도록 메주콩 불려놨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넣어요? 호두도 넣고, 글루텐을 넣으면 참 완전히 고기 맛은 낼 수 있는데, 글루텐이 여러분 이제 소화기 계통을 상당히 정체시키기 때문에 글루텐 안 넣고 양파 많이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고기 색깔 내려고 비트를 좀 넣기도 하고 당근을 좀 넣기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대신에 뭐 넣죠? 글루텐 대신에 인조고기 만드는 거, 콩고기 만드는 거. 글루텐 대신에 쫄깃한 촉감을 위해서 넣는 거 있죠. 뭐 넣으세요? 하나도 모르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아이고, 요번 주에 당장 콩고기 만드는 거 가르쳐 주셔야 되겠네. 자, 요리책 보시고 콩고기 좀 배우세요. 그래서 글루텐 대신에 넣는 거 있습니다. 뭐죠? 안 가르쳐 드릴래. 자,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넣어서 쫄깃쫄깃하게 해서 식감을 내서 콩고기를 불고기 양념처럼 해서 콩고기를 먹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아주 낮은데, 식물성 고기, 즉 베지버거나 베지프랑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고기는 고기인데, 모양은 고기인데 성분은 콩하고 채소 종류예요.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췌장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콩과 마른 과일들도 비슷한 예방 효과가 있는데, 자, 요 도표를 보시면 일주일에 얼만큼 먹으면 췌장암 암이 걸리는가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뭡니까? 육고기, 미트하고 가금류, 닭고기, 그리고 피쉬, 생선, 육고기, 닭고기, 생선을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으니까 췌장암 발병률이 무려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2.18배, 218%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계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몇 프로? 2.46배.
그러니까 246%인 반면에 베지테리안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과 제품들, 그 다음에 콩 종류들, 렌틸콩이나 피들, 그리고 레이즌이나 데이츠 그 외에 이 말린 과일들, 요런 그 식물성을 먹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먹거나 콩 종류 마른 과일들을 먹었더니 각각 몇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0.4, 마이너스죠 오히려. 예, 췌장암 발병률이 아니라 췌장암을 예방해요 오히려. 예. 그리고 이 콩 종류들 먹었더니 췌장암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어도 0.43 마이너스 57% 췌장암을 오히려 예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이나 또는 데이츠, 제가 로푸드 할 때 요리책 뒷부분에 보면 로푸드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건 채식도 좋은데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 로푸드입니다. 살아있는 날것에. 그렇다고 생식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먹어도 되는 애들은 생식으로 드시지만 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종류들은 생식으로 드시면 소화가 흡수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생쌀 드시면서 오시는 분들 여기 지금 암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생식만 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오히려 위장 기능이 많이 손상된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생식과 화식의 배합을 잘 맞추셔서 812를 기억하세요. 예, 80%는 복합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이 있는데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은 천연 탄수화물은 과일과 채소 같은 예, 효소가 살아있는 애들은 그냥 드셔도 맛있죠. 이런 애들은 생식으로 드시되 복합 탄수화물 종류, 곡류 종류들은 생 걸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셔야 돼요. 로푸드로 예, 드셔도 되고. 그래서 50도 이하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는 음식을 로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비건 채식 요리로, 뒷부분은 로푸드로 점점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80%가 다 생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과일과 채소는 생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그나마 그것도 흡수 못하면 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점심에 여러분이 아침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설포르반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간이나 뭐 이렇게 담낭이나 신장에 담석 결석이 잘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포르반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드실 때는 생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살짝 쪄서, 예, 50도 이하로. 그래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끓는 물에 팔팔 넣는 게 아니라 예, 쪄서 드시면 더 효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점심에 매일 뭐 드세요? 점심에 K잎사귀, 예, 설포르판이 다 풍부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간하고 신장을 다 해독을 해두니까 여러분들이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비율을 맞춰주면 예, 여러분의 몸이 빨리 회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췌장암 발병률이 팍팍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남이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음식이 약이 되게 하시는데, 췌장암의 원인이 봤더니 췌장암의 원인도 지방이었는데 그 지방 가운데 넘버원이 닭고기였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와,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 대장암의 원인도 8.5배였는데 췌장암도 만만치 않아요.